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인공지능 전공 이하람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현대 LLM의 초석을 다진 GPT-1 Generative Pre-training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에는 정답이 없는 unlabeled 데이터는 무한히 많지만 실제 학습에 필요한 정답이 포함된 labeled 데이터는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부족한데요. 이렇게 고품질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모델 성능을 높이는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예전에는 질문 답변용이나 감정 분석용처럼 작업마다 모델 아키텍처를 매번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 효율이 낮고 하나의 모델이 배운 지식을 다른 작업에 활용하는 전이학습 효과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이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규모 비지도 코퍼스로 언어 모델을 훈련하여 보편적 특징을 배우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 사전 훈련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코퍼스가 거대한 텍스트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후 특정 작업에 맞춰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해 미세하게 조정하는 discriminative fine tuning 단계를 거칩니다. 본 논문의 핵심 목표는 모델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다양한 자연어 이해 NLU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언어 표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기여점으로 총 12개 태스크 중에서 9개가 최고 성능인 소타를 달성하며 사전 훈련 후 미세 조정을 거치는 준지도 학습 패러다임의 실질적인 우수성을 입증합니다. 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레이블이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먼저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식으로 실제 지도학습 성능을 끌어올리는 준지도 학습에 속합니다. 특히 사전 훈련된 모델이 갖춘 언어 이해 능력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하위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오는 전이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GPT-1은 이러한 두 가지 학습 기법을 결합하여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델의 범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학습 기법이 사전 훈련, 프리-트레이닝과 미세 조정, 파인 튜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방법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준지도 학습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먼저 워드 투 백이나 글로브 같은 단어 수준 임베딩은 문맥에 따라 변화하는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해서 고차원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LSTM과 같은 순환 신경망 RLN 구조는 문장이 길어질수록 앞부분의 정보가 손실되는 장기 이전성 문제에 취약하여 긴 텍스트를 모델링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전 훈련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된 모델을 실제 작업에 적용할 때도 아키텍처를 복잡하게 수정해야 하는 등 전이 방식의 불확실성이 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GPT-1이 기존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채택입니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순환 신경망 대신에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긴 문장에서도 단어 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장기 의존성 포착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전입 학습 방식을 사용해서 어, 사전 훈련된 모델 전체를 우리가 풀고자 하는 작업에 맞춰 직접 파인 튜닝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업별 입력 변환인데, GPT-1의 독보적인 차별점으로는 태스크마다 모델 아키텍처를 복잡하게 수정하는 대신에 입력 데이터 형식의 특정 토큰을 배치하여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모델 구조는 12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핵심 아키텍처로 채택하였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unsupervised pre-training입니다. 여기서 정답이 없는 대규모 데이터에서 현재 단어 이전에 K개의 문맥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언어의 보편적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세 파인 튜닝입니다. 특히 마지막 수식인 L3가 보여주듯이 미세 조정 시에 사전 훈련의 학습 방식을 일부 유지하는 보조 목적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조 목적 함수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GPT-1 내부 구조를 보시면 생성 모델에 최적화된 트랜스포머 디코더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음, 이거 하나하나 블록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먼저 왼쪽 아키텍처 보시면 텍스트와 위치 정보가 결합된 임베딩 데이터가 12개의 동일한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하게 됩니다. 각 블록 내부에서는 매스크드 멀티 셀프 어텐션 층이 문맥을 파악하고, 피드 포워드 층이 정보를 고도화하며 중간중간 레이어 노름이 데이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12층을 거치며 고도로 정제된 언어 정보는 상단의 텍스트 프리딕션과 태스크 클래시파이어로 전등되어 최종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저도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인테일먼트, 시밀러리티, 멀티플 초이스 이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은 텍스트 앞 뒤에 시작과 추출 토큰을 붙여서 트랜스포머에 넣고 마지막 리니어층을 통해서 정답을 분류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문장 사이의 논리 관계를 따지는 인테일먼트, 함의나 시밀러리티, 유사성 작업의 경우는 두 문장 사이에 구분자, 딜림 토큰을 넣어서 하나의 긴 문장처럼 만든 뒤 트랜스포머에 입력합니다. 특히 유사성 판단 시에는 문장의 순서를 바꾼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정보를 합친 결과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 초이스 질문 역시 지문 컨텍스트와 각 선택지 앤서를 쌍으로 묶어서 여러 개 입력으로 처리한 뒤에 이를 선형층에 통과시켜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답변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실험 설정을 나타낸 테이블 1을 보시면 GPT-1이 어떤 환경에서 검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태스크로 분류되어서 총 12개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어, 저는 이거 태스크랑 데이터셋이 뭔지 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Natural Language 인퍼런스는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SNLI, Multiple NLI, SciTail 등 5개의 데이터셋이 포함되어서
모델이 문맥 속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퀘스천 앤서링은 지문을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독해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 레이스는 중고교 시험 문제와 같이 이야기 결말을 예측하는 스토리 클로즈를 통해 모델의 고차원적인 문맥 이해도를 검증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텐스 시밀러리티는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STS 벤치마크나 QQP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문장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은 텍스트의 성격이나 문법을 분류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인데요. 먼저 테이블 2를 보시면 문장 간의 논리 관계를 파악하는 자연어 추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Q&LI는 5.8% 상승한 88.1점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질문의 정답이 해당 지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델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학적 사실을 판단하는 사이테일은 5% 상승하였고, 논리 파악 능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테이블 3는 고차원적인 독해 능력을 보여주며 이야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스토리 클로즈에서 8.9% 상승하였고 레이스에서는 9개 모델을 합친 앙상블 모델보다도 단일 모델인 GPT-1이 5.7% 상승하여서 59점을 달성하면서 모델 구조의 압도적인 효율성을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레이스가 Reading Comprehension Dataset from Examination의 약자로 지문 독해용 평가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4는 언어의 기본기와 종합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여기서 문법적 완성도를 판단하는 콜라 점수가 35점에서 45.4점으로 무려 10.4점이 올랐고 이는 언어적 감각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루는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이라는 것인데 의미는 전반적인 언어 이해 평가라는 뜻이고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언어 작업을 잘 수행하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합 성적표 같은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 총점에서 68.9점에서 72.8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GPT-1은 이런 추론, 독해, 문법 전 분야를 아울러서 12개 데이터셋 중에 9개에서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인데요. 여기서 왼쪽 그래프는 레이어 전이 그래프인데 사전 훈련된 지능을 실제 문제풀이에 얼마나 가져다 썼을 때 성능이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은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레이스이고 주황색 선은 문장 함의를 분석하는 멀티 NLI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각 색상의 점선은 학습 데이터, 트레인, 실선은 검증 데이터, 대우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모든 곡선이 가로축의 레이어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델이 깊어질수록 각 층이 언어 이해에 필요한 유용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학습하여 최대 9% 추가 성장을 이끌어냈음을 입증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 그래프는 제로샷 성능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는 별도의 미세 조정 학습 없이 사전 훈련만 진행했을 때의 결과인데 실선으로 표시된 트랜스포머 모델은 훈련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성 분석이나 질문 답변 등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선인 LSTM은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불안정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전이에 훨씬 유리하고 모델이 단순 데이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인데요. 대규모 비지도 학습을 통한 생성적 사전 훈련이 언어 이해 모델의 성능의 핵심 요소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연구입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긴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NLU 작업에서 소타를 경신하는 뛰어난 성능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